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앤디 김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며 한인 이민 역사 처음으로 한인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이런 한인 사회에서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의 당선 축하 물결이 쏟아졌습니다. 앤디 김 외 다른 한인 연방 하원들도 50% 이상의 지지를 획득,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상원 의원은 6일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전체 선거인단 총 538명 중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 224명에 그친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티멀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눌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의 승부를 좌우하는 7대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각각 1에서 3%포인트 차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또 전국 득표율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대선에서 7,118만 3,547표를 얻어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6,625만 1,503표를 제쳤습니다.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카운티 컨벤션 센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형 성종기로 가득 찬 화면을 배경으로 연단에 올라 여러분의 45대 그리고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인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very single day I will be fighting for you, and with every breath in my body, I will not rest until we have delivered the strong, safe, and prosperous America that our children deserve and that you deserve.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공언해온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국경과 안보, 강력하고 힘이 있는 군대를 원한다며 국경을 굳게 닫을 것이고 사람들의 미국에 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를 향해 분열로 점철된 지난 4년을 뒤로하고 미국을 다시 강하게, 번영하게, 위대하게 만들 시간이라며 이 고귀하고 정의로운 여정에 여러분이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 121년 만에 첫 한인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앤디 김 당선인은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한인 이민 역사의 새 장을 펼치게 됐습니다. And I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for this incredible honor, for this Jersey kid who never thought he'd be able to say this, that I am your next United States Senator. 5일 치러진 선거에서 개표율 91%, 현재 전체 득표의 53.1%에 해당하는 표를 얻어 44.6%의 득표율을 기록한 커티시 바쇼 공화당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뉴저지 연방 상원 의원 선거는 오후 8시 투표가 종료된 지 20분 만에 김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는 AP통신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앤디 김 당선자는 이날 뉴저지 체리힐의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승리 파티에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단상에 오르고 모든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앤디 김 당선인은 자신의 가족이 미국에 온 지 50년째 되는 올해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 의원이 됐다며 이날의 승리가 더욱 값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I'm really proud to have this opportunity on my 50th anniversary of my family coming to America to show that
I have every bit as much right to be a United States senator. Tha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can have a seat at the most important tables of power and halls of power in our country. So I'm ready for this. 김 당선인은 이날 미국 역사상 약 6억 명 중 2천여 명만이 연방 상원 의원의 일을 맡은 영광을 얻었고 미주 한인 이민 역사 1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 아직 역사에 쓰이지 않은 장을 추가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nd I understand that I will not be perfect, that I will stumble, and I will struggle at times. But I assure you I will give this everything I got, and I will try and serve with honor and integrity. I promise you I will not lose myself along the way. I will anchor myself in the deep sense of public service that has guided me all these years. I won't let the job change me. Instead, I will work to change the job to be able to better fulfill what the people of America deserve. 김 당선인은 모든 뉴저지 주민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됐다며 소심을 잃지 않고 겸손함으로 상원 의원직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의 연방 상원 당선이 확정되자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사회에서 당선 축하 물결이 쏟아졌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 121년 만에 최초로 한인 앤디 김 의원이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되자 한인 사회는 기쁨과 감동으로 가슴 벅차 올랐습니다. 뉴저지 체리힐에서 열린 김 당선인의 당선 축하 파티에 엘렌박 뉴저지 하원 의원과 더불어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다수의 한인 2세들이 참석해 김 당선인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당선인의 승리는 차세대 한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역사적인 날로 역사상 최고의 순간을 맞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고 US 세넷 가가지고 더 그거를 사람 이제 뉴저지를 그걸 알지만 이제 미국 나라 전체를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일 잘하고 터프하고 하는 사람들을 알려주게 이렇게 바랍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발판이 돼서 더 많은 그 정치인들이 배출되고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민족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계 미국인 드디어 상원에 입성했습니다. 상원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상원에 입성했어요. 이 굉장한 겁니다. 아마 우리 2세들이 열광을 할 겁니다. 앞으로 터지는 거는 2세들이 씩씩하게 정치권에 엄청나게 몰려 들어갈 겁니다. 이거 확신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나라, 너무나 의미 있고 30년 제가 이 일을 했는데 최고의 날입니다. 한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면서 코리안 아메리칸 입장에서 미국 사회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나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모국 한반도의 관계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이기 때문에 우리 이민 120여 년의 역사에서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Feeling like a representative of my culture, of my background as a Korean American, being elected to one of 100, right, and the American government is something really to be proud of. And a part of, I think, our cultural legacy in America. 42세 앤디 김 당선인은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이자 세 번째로 나이가 어린 의원입니다.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한인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된 데 이어 영김 미셸 박 등 한인 연방 하원들도 당선될 것이 유력합니다. 캘리포니아주 45지구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한 공화당 출신 미셸 박 스틸 의원은 오늘 오전 70% 정도가 개표된 상황에서 53%의 지지를 획득, 당선이 유력합니다. 캘리포니아주 40지구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한 공화당 출신 영김 의원도 70% 개표 상황에서 상대 후보를 13.5%포인트 차로 크게 앞서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 47지구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데이브 민 후보는 50대 49, 단 1%포인트 차로 맹추격하고 있어 역전에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34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한 공화당 소속 데이빗 김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두 자릿수 이상으로 밀리고 있어 당선이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워싱턴주의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인 민주당 소속 메릴린 스트랙랜드 의원은 워싱턴주 10지구에 출마, 공화당 후보를 17%포인트 이상 앞서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또 뉴욕 지역에서는 롱아일랜드에서 톰 수오지 연방 하원 의원이 당선의 영광을 알았고 그레이스 맥 역시 연방 하원 의원 자리를 지켰습니다. 뉴욕주를 대신하는 연방 상원 의원에는 현역 의원인 민주당 소속 키어스틴 질리블란드 의원이 공화당 도전자를 17%포인트 차로 꺾고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대권을 가져간 공화당이 4년 만에 상원 다수당 자리도 차지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날 연방의회 선거에서 상원 선거가 진행된 곳 중 네브래스카와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주 등에서 승리하면서 전체 100석 가운데 최소 51석을 확보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날 웨스트 버지니아와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기면서 추가로 2개 의석을 추가했습니다. 2년 전 중간 선거 이후 상원은 현재 민주당이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과 함께 51대 49로 다수당 지위를 점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바뀌게 된 셈입니다. 공화당이 워싱턴의 주요 권력 중심지이자 차기 대통령 내각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권한을 갖게 됐으며 연방 대법원장 인준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치러진 본선거에서 실시된 뉴욕주 평등권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6가지 안 중 하나를 제외한 5개 안은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와 법제화될 전망입니다.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투표 발의안인 6가지 안은 각각 낙태권 보장과 시청소국 권한 강화를 통한 노점상 단속 및 거리 청소, 뉴욕시 재정 분석 및 예산 마감일 수정안, 시의회가 뉴욕시경, 시소방국, 교정국 등 공공안전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하기 전 추가 공고를 요구하는 수정안, 자본계획 개정안, 영화산업에 대한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사업체 허가 수정안으로 마지막 안인 영화산업에 대한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사업체 허가 수정안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반대 의원들은 투표 결과를 두고 에릭 아담스 행정부의 권력 장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법안을 투표에 붙이는 절차를 서둘렀다는 겁니다. 피에리나 산체스 뉴욕시 의원과 강주원 뉴욕시 의원은 이러한 조치는 시의 입법 견제와 균형을 아담스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울이고 시정부의 부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가 내부 권력 투쟁에서 1기에서는 장녀 이방카가 승리한 반면 2기에서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이방카를 몰아냄으로써 문고리 권력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대선에서 가족 중심 선거운동에서 구심적 역할을 했으며 아버지의 절대적 신임을 받은 반면 장녀 이방카와 사위 쿠시너는 전당대회만 모습을 드러냈을 뿐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아 아버지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분석을 낳았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아버지 트럼프의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특히 7월 13일 유세 도중 총에 맞아 얼굴에 피를 묻힌 채 주먹을 불끈 쥔 사진을 화면에 띄우고 파이팅을 외쳐 가슴 뭉클한 감동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JD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결정한 것도 사실상 트럼프 주니어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며 일찌감치 극소수 인사와 함께 강요 인선 작업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 2인자 자리에 오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주니어가 아버지 트럼프를 대신할 제1순위 대리인이라고 보도했으며 아버지의 이념에 완전히 동조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는 트럼프를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에 이어 차남 에릭과 에릭의 부인 역시 트럼프 2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권력의 일정 부분을 나눠 가질 것이 확실시되며 전기차 정책도 테슬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 거액을 기부하고 트럼프와 전국 방방곳곳을 누볐던 일론 머스크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벤스 부통령 당선자와 함께 4년 뒤 공화당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평가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대선 승리 연설에서 오늘 밤 우리에게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그가 바로 일론 머스크라고 극찬하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이라며 깊은 신뢰를 표시했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지난 2주간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등 여러 곳에서 함께 유세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장, 머스크가 내각 인선 등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13일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의 로켓 회수 성공 장면을 언급하며 그런 성공을 거둔 모습이 대단했다. 로켓이 회수되는 모습을 보며 머스크는 정말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극찬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형 로켓이 발사 지점으로 정확하게 회수되는 것은 러시아도 할 수 없고 중국도 할 수 없다. 오직 미국인 일론 머스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가 이처럼 트럼프의 절대적 신임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사활이 달린 전기차 정책 등이 테슬라 중심으로 다시 짜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머스크가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 등에 대한 심사 등도 총괄할 것으로 알려져 그야말로 머스크는 트럼프의 권력을 일정 부분 나눠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승리로 인해 그와 관련된 형사사건 4건은 사실상 유야무야 없던 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입막음,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밀 문서 유출, 그리고 조지아주 검찰의 대선 결과 뒤집기 등 모두 4건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지만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눈치 보기 성향이 강한 사법부가 사실상 법 집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연방특검을 취임 뒤 2초 만에 해임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자신에 대한 기소를 정치적 목적의 불손한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를 손볼 것임은 분명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특검을 해임할 권한은 없지만 트럼프가 뽑은 신임 법무장관이 특검을 해임하고 공소를 취하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또 연방대법원과 뉴욕주 법원 등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오르는 등 당선 가능성이 커질 때마다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최종 선고를 연기하는 등 극심한 눈치 보기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사건 무마에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재판을 지연하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등 알아서 몸을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트럼프의 형사재판 중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뉴욕주 법원 재판부 역시 이미 당초 정한 선고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다른 법원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박빙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비교적 큰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달러화가 다시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 시간 11월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무려 18.2원 상승하면서 1,398원으로 마감됐으나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정 후 저녁 8시 이후 1,4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시간 7일 오전 8시 45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03.85원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을 웃돈 것은 지난 4월 16일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세계 경제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뿐 아니라 모든 주요 통화에 대해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킹달러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신차 가격이 급등, 신차와 중고차의 가격 격차가 2만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정보업체 에드먼즈는 올해 3분기 신차와 중고차의 가격 격차가 2만 365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격차가 2만 달러를 넘는 것도 사상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드먼즈는 3분기 신차 평균 판매 가격이 47,542달러인 반면 중고차 평균 판매 가격은 27,177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차와 중고차의 가격 격차는 2019년 1만 6,300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약 5년 만에 30%가량 폭증한 겁니다. 에드먼즈는 새차 구매자가 연이자 7.1%로 대출을 받는다면 6년간 매달 737달러를 지출해야 하며 자동차 보험료가 2년간 38% 상승, 신차 구매를 망설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차량가 및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자 평균 할인액을 지난해 3분기 828달러에서 올해 3분기 1744달러로 2배 이상 늘린 상황입니다. 반면 신차 공급이 늘어나면서 매물로 내놓은 중고차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가격이 하락, 4분기에 6%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중고차 가격은 5년 전인 2019년 3분기 2만 683달러와 비교하면 약 7,000달러, 31.4%나 상승,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지적입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호텔 근로자 및 고객 보호를 위한 일명 안전 호텔 조례안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호텔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올해 뉴욕시 전철 승객이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2년보다 약 2달 일찍 돌파한 것으로 지난 3일 있었던 뉴욕시 마라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델라웨어주 상원의원 사라 맥브라이드가 트랜스젠더로서 최초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맥브라이드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로 이미 전국적 명성을 얻은 인물로 2016년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자로 나서 미국 정당 대형 행사에서 연설한 최초의 트랜스젠더가 된 바 있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노사가 4년간 급여를 38%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 협상안의 최종 합의, 7주 만에 긴 파업의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파업은 지난 9월 13일부터 시작해 53일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9월 미국 무역 수지 적자는 844억 달러로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708억 달러에 대비 19.2% 증가한 수치로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아차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자동차 튜닝 박람회인 SEMA 2024에 참가해 콘셉트카 EV9 어드벤처와 PV5 위켄더를 공개했습니다. 이 두 차량은 기존의 모델을 기반으로 야외 활동에 맞춤형으로 개발한 콘셉트 모델입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수사당국이 탈세 의혹 조사 차원에서 파리와 암스테르담에 있는 넷플릭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이번 수색은 2022년 11월 시작된 조사의 일환이며 심각한 세금 사기 등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홈디포의 공동 창업주 버니 마커스가 학년 95세로 숨을 거뒀습니다. 가난한 유대인 이민자의 아들로 뉴저지에서 자란 마커스는 1970년대 후반 또 다른 공동 창업주 아서 블랭크와 함께 애틀란타에 홈디포 첫 매장을 열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조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최저 기온은 4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4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4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